자, 이제 우리 들어갑시다. 자, 페이지 옆 페이지 피면 되겠고요. 64페이지.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의병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의병도 여러분들 그냥 금방 끝나요. 고급에서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구분하는데 여기서 그냥 의병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우리 개화파 기론 다 배웠었죠. 지금 개화파 기론. 우리 개화파 했던 게 뭐더라? 온건 개화파 했던 게 뭐더라? 강화도 중에 뭐 개화 정치하는 거, 통리개하면 타절단. 급진 개화파 했던 게 무슨 정면? 갑신정면. 되겠죠? 그 다음 또 갑신과 비슷한 게 바로 무슨 기업이 있다? 갑오기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없네. 독립협회 있었죠? 네, 독립협회 또한 뭐더라? 똑같이 뭐더라? 급진파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디? 반외세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큰일 났네, 이거. 머리가 자꾸 끊어지나? 자, 우리 반외세파는요, 우리 배웠었죠? 60년대 뭘 반대더라? 통상반대. 되겠죠? 그 다음에 70년대 뭘 반대더라? 개항반대. 되겠죠? 체익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했다. 외양일체로. 그 다음에 이 일본과 교역하면 안 되더라. 오불가소를 내렸던 사람이 체익현입니다. 5가지 이유를 들은 거예요. 일본보다 원숭이일 뿐이다. 알겠죠? 그래서 저들과 교역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다. 몇 가지를 들었다? 5가지. 그래서 오불가소 이렇게 말하고요. 개화정책 반대했던 사람 말했었죠. 손이 많은 사람 누가 있더라? 이만손. 뭐가 있더라? 영남 만인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다가 이제 90년대부터입니다. 액션 활동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더라? 의병 운동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첫 번째 의병이 바로 뭐더라?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을미의병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들. 원인이 무슨 사변 때문이더라? 명성황후 시해사건. 무슨 사변? 을미사변 때문에 게 무슨 의병? 을미의병. 의인은 뭐더라? 우리나라 최초의 뭐더라? 의병이었다. 이러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하지만 많은 활동 못하고 바로 해산돼 버립니다. 고종이 명령 내려요. 그만 해산하라고. 이건 누구의 강요 때문이더라? 일본의 강요로. 하지만 여러분들 얘네들 뭐더라? 반외세파지요. 반외세파는 보다 반봉건은 의지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왕의 명령이니까 들어야지 그러면서 해산해 버립니다. 되겠죠? 이게 무슨 병? 을미의병.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을미의병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의병 들어갑시다. 무슨 병 들어가면 될까요? 을사의병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따가 배울 무슨 조약 때문에? 을사조약 때문에 한 게 무슨 병? 을사의병. 되겠죠, 여러분들? 아, 요 연도는 아까 치면 되겠죠? 을미의병 몇 년이더라? 1800 언제다? 94 동갑. 을미연이 몇 년? 95년. 그래서 을미의병 몇 년이더라? 95년. 되겠죠? 딱 10년 뒤에. 우리 아까 했잖아요. 1900년 때는 언제 한번 자르면 되더라? 가운데 한번 자르면 된다고 했었죠? 1905년 무슨 조약? 을사조약. 이 을사조약 때문에 나온 게 뭐더라? 을사의병. 원인 됐고 연도 됐죠? 몇 년이더라? 1905년. 되겠죠? 그리고 이 을사의병에서 여러분이 알아둔 건 딱 하나입니다. 자, 이거 당연히 누가 주도한다? 유생이 주도합니다. 알겠죠? 유생이 주도하다가 이제 누구들도 평민의병장마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더라? 최익현. 그 70년대 개항반대 운동했던 사람. 이 사람들아 최익현 선생. 이 사람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선글라스 아니고요. 사진 잘못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거 뭐더라? 평민의병장이 등장할 때 중요합니다. 누구라고요? 평민의병장. 자,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의병장이 등장할 때는 그 전에 평민들의 의병 활동이 있었다 없다? 있었음을 반증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민 의병장 태어나는 거 아니죠? 제 말은 의병장이 이때 활약했다는 이 사이에 의병 활동이 있었다 없다? 있었음을 반증한다고요. 실제 그 사이에 활빈당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을사의병 때는 이제 누구마저? 의병장마저 배출한 거고요. 태백산 호랑이 누구더라? 이름만 들어도 평민할 수는 신돌석 장군이 되겠습니다. 돌자도 돌돌자, 석자도 돌석자, 돌돌이 되겠죠? 바로 뭐더라?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이름은 되게 귀엽지만 엄청난 용맹을 줬던 게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을사의병에 중요한 거 누가 등장했더라? 평민의병장에 등장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많은 활동 못합니다. 이때 일본군이 진압하러 올 때 우리나라 관군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관군도. 왜냐면 이때가 1905년이니까 우리나라 주권 비탈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익현 딱 이럽니다. 나는 같은 동과 싸우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항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스시마 섬에서 순국항에 두는다. 최익현 선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의병 들어갑시다. 무슨 병? 정미의병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정미의병이 이제 뭐더라? 마지막 의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미의병의 원인 들어갑시다. 우선 정미의병 여러분들 연도 모르겠죠? 1900년이다. 7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배경 들어갈게요. 자, 이때 드디어 우리 고종이 뭐합니까? 강제로 뭡니까? 폐위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되게 굴욕적인 사건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황제가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당하고요.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일본들이 우리나라 모두 해산시킵니까? 군대마저 해산시켜버립니다. 왜? 1907년이면 곧 있으면 뭐더라? 일제 강점기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더라? 저항할까봐 미리 해산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보다?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미의병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당연히 누가 주도하고요? 유생이 주도하고 평민들도 계속 참여하고. 근데 이제 누가 들어갔다는 거? 해산된 군인마저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 뭐더라?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미의병 때 뭐더라? 가장 많은 계층이 참여했다는 게 의의가 있고요. 또 누가 들어갔다는 특징? 군인들. 군인들이 들어가면서 어떨까요? 조직력과 활용보다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의병 투쟁이 아니라 의병 전쟁 단계로 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예, 정미의병. 그래서 요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군인 참여. 요 사진이 진짜 유명한 사진입니다. 정미의병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꼬마애들도 있고 포수도 있고, 알겠죠? 저기 보면 갓 쓴 사람 양반도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군지 알겠죠? 예, 군인들. 가장 많은 참여되는 게 정미의병. 이거 영국 그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영국 애들이 왔을 때 처음에 그랬다고 하면 그 기자는 이제 조선 되게 불쌍한 나라다. 그래서 그냥 특집 취재 한번 왔는데 이 사진 하나 찍고 와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눈빛들이 하나하나가 보다 초롱초롱하고 그 다음에 의지가 되게 강고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 희망차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아무런 그 영향도 없다. 우리는 분명히 국권을 되찾을 거다. 그래서 조선 기자가 그 영국 기자 이 사진 찍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조선 희망찬 나라고 반드시 독립할 것 같다고. 알겠죠? 예, 멋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미의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얘기 좀 했고, 자, 우선 정미의병은 이제 뭐더라? 군인 참여.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야심차게 전국의 의병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몇 도 창의군? 13도 창의군을 발휘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어딜 탄환하자? 서울을 탄환하자.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울 진공작전 성공 아니면 실패로 끝나게 될까요? 안타깝게 실패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군들도 철저하게 방해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인영 장군이라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인영 총대장 장군이. 그러니까 이 사람 유명한 말 남기고 돌아가요. 불효는 불충이다. 효가 먼저다. 난 돌아갈 테다. 우리 집에 가버리고요. 작전도 보더라 불일치하고 실패로 끝났던 게 뭐더라? 바로 요 정미의병.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본에 했던 게 일명 뭐더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펼치거든요. 정미의병이 끝난 다음에 아이씨. 죄송해요. 정미의병 끝난 일본 입장에서 여러분들 의병을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겠죠. 얘는 끝까지 뭐더라? 투쟁할 놈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으로 이제 보다 의병 토벌 작전. 그리고 무슨 토벌 작전? 남한 대토벌 작전. 그게 몇 년에 일어납니까? 1909년에.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의병은요, 계속 호남 지방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다가 끝까지 버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서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네, 만주와 연해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뭘로 이어집니까? 무장투쟁으로 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의병계열이 위정적 사파운동이다. 이 정도 잘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몇 개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을미사병과 단발령 줄치고요. 무슨 의병? 을미의병. 이 정도. 최초의 의병까지만 줄치면 돼요. 최초의 의병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 들어갑시다. 원인은 무슨 죄야? 을사죄야. 평민의병장 줄치고요. 누가 유명합니까? 신돌석 정도만. 자, 다음에 정미의병 들어갑시다. 정미의병의 원인은 다 줄쳐놓읍시다.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 해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빨간색 글씨. 누가 들어갔다는 게 특징? 해산된 군인. 그 밑에 다 줄쳐요. 몇 도 창의군? 13도 창의에서 무슨 작전? 서울 진공작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거 끝난 다음에 했던 게 뭐더라? 일본의 무슨 토벌 작전? 남한 대토벌 작전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17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좀 문제가 어려운데 고종황제 보위시키라, 외교권을 돌려놔라, 통감무 철폐하라. 자, 오른쪽에 몇 도 창의군 나와있죠? 13도 창의군.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과 관련된 거 무슨 진공작전 우리가 배웠었죠? 서울 진공작전. 정답 몇 번? 1번. 여러분들 2번. 진주농민봉기는 뭔지 알죠? 임술농민봉기. 그 우리 세도 흥선대응은 전에 일어났던 사건. 인천상륙작전. 6.25인지 다 알고 있죠? 자, 다음에 공주금치는 무슨 운동? 동학
농민운동. 제너럴 셔먼 사건 누구 때 일어났다? 흥선대원 때. 뭐의 원인 사건? 신미 양요의 원인 사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죠? 자, 의병 이렇게 간략하게 있으면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애국 계모운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유.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의병운동은 어디까지 들어왔다? 여기까지 다 배운 거죠? 맞죠? 그냥 80년대까지면 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뭐더라? 액션 활동. 그게 무슨 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일어났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쪽, 자, 의병운동 여기까지 배웠고요. 개합화계를 봅시다. 개합화에서 일어났던 게 무슨 정면이 있었고요? 갑신정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고? 가보개혁이 있었고, 무슨 협회? 독립협회. 그 다음에 어디가 비어있다? 여기가 비어있다고요. 독립협회는 99년에 끝난다고요. 개합화계를 보더라? 1900년대 운동. 요때 나왔던 게 뭐더라? 애국 계몽운동이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국 계몽운동도 합시다. 자, 애국자는 필요 없고요. 어디다 초점하는가? 계몽에다 초점 맞추면 됩니다. 알겠죠? 예, 무지한 목매에서입니다. 일깨워 주겠다. 어느 나라 사상으로? 서구 사상으로. 되겠죠? 딱 봐도 뭔가 개합화 계열이란 거 알 수가 있지요. 애국 계몽운동 여러분이 알아두고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 여러분들 진화론 누가 만든지 알고 있죠? 찰스 다윈이지요. 예, 진화론의 핵심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적자 생존. 환경에 정원에만 생존할 수 있다. 환경에 정하지 못하면 자연도태, 스스로 사라진다. 약자 누구의 먹이? 강자의 먹이. 무슨 간식? 약육강식. 이게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진화론은요, 누가? 찰스 다윈이죠. 걔는 문과님이 이과. 내가 말한 그 사람은 사회과학자면 자연과학자. 자연과학자입니다. 걔는 어디 현상을 설명했다? 자연 현상을 설명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진화론은 어디까지 적용해? 인간이 사는 사회까지 적용해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대단히 무서운 이론이 된다고요. 만약 이걸 이론대로 인간이 사는 사회에 적용시키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왕따, 신따, 셔틀 이런 애들 있죠. 학교에 걔네를 동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환경에 정하지 못한 애야. 스스로 없어지래요. 그럼 같이 뭐 하면 될까? 이론에 하면 같이 괴롭혀줘야 되는 게 올바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떤 놈들이 만든지 알겠죠? 그 당시 제국주의들이 약속옷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사회 진화론은 애국계몽운동은요, 내쳤다면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되겠죠? 그냥 이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는 이유는 일본이 못됐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먼저 뭘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먼저 싸우자면 먼저 실력 쌓자. 먼저 실력. 한마디로 독립운동하니 먼저 준비. 먼저 준비, 후에 뭐자? 독립운동하자. 이런 개념이 뭐더라? 애국 계몽운동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어떤 활동에 많이 주로 할까요? 대부분 얘네들이 주로 했던 게 이런 활동입니다. 무슨 활동? 우리 열심히 뭐 시키자? 교육시키자. 열심히 우리나라 본다. 경제발전. 뭘 육성시키자? 산업을 육성시키자. 이런 운동에 초점 맞춘 게 다 개화 자강계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또 나오게 됩니다.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똑같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들아 애국계몽운동이다. 이렇게 봐두면 되고요. 이 애국운동단체가 이런 게 있어요. 3개가 있거든요. 무슨 애? 보안회, 그 다음 무슨 연구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이거 정답 아니라 다 오답지로 나옵니다. 알겠죠? 얘는 그냥 오답으로 건너뛰면 됩니다. 대부분. 얘네들은 많은 활동이 있었다?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활동했다면 일본에 탄압받고 난다? 다 일본에 탄압받고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안은요, 황무지 개강권을 반대했거든요. 딱 이거라고요. 많은 활동했다, 못했다? 못했지요. 하지만 못하고 결국 누구의 탄압을 끝났다? 일본의 탄압으로. 왜 일본의 탄압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탄압하는지 하나씩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정답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황무지가 뭔지 알지요? 그걸 일본 애들 개간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좋은 얘기죠. 근데 개간한 땅 누구 땅? 일본 땅. 이거 하잖아. 이 토지 약탈입니다. 그거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안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더라? 반대 투쟁에서요.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일본 입장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안 좋지요. 그래서 날려버렸던 게 뭐더라? 보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이것 또한 뭐더라? 헌법 정치를 연구한 단체입니다. 처음엔 일본이 뭘까요? 도와줬어요. 그래, 화이팅해라. 너는 열심히 해서 뭐더라? 뭐해라. 우리 일본처럼 부국강명해라. 이런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헌정연구회는요, 갑자기 일진회를 비판합니다. 일진회가 뭐냐면, 그 딴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 일진회 뭔지 알겠죠? 그 친일파 단체로 우리나라 주권을 팔아먹었던 단체. 그걸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일본 입장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려버렸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대한자강회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교육과 산업활동했습니다. 되겠죠? 요때까지 일본이 놔둡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죠. 그걸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일본 놈들 못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뭐더라? 그것 때문에 날렸던 게 뭐더라?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이 나온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애국개몽단체 무슨 애 하나만 기억합시다. 신민회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보안의 헌정인 대한장이 배웠었죠. 얘는 시작부터 비밀결사였을까 하면 합법적 단체였다. 합법적.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인 일본 대놓고 했다는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일본 입장에서 의병과 애국개몽 운동이 있죠. 의병 애들은 대놓았으면 어떻게 해요? 대놓고 운동은 바로 탄압 들어가죠. 얘네들은. 일본 입장에서 얘네는 좀 괜찮은 애들이에요. 왜? 지네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다 합법적 운동했다가 일본에 방기될 때 다 날려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하지만 시민은요. 시작부터가 무슨 결사다? 비밀 결사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비밀 결사인지 들어갈게요. 시민회가 만들었던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무슨 문학교?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저기 서간도, 만주, 삼원보에 만들었던 게 무슨 무관학교? 신흥 무관학교. 되겠죠? 저 서간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주 서간도 지역에. 그리고 이건 무슨 학교라는 게 특징이라고요? 무관학교죠. 이 무관학교는 우리 말하면 뭐더라? 육군사관학교. 이거 준비 단계 아닙니다. 이건 2년, 3년 뒤면 바로 뭐가 나온다? 군이 나오고 바로 옵니다. 무장투쟁하자.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입장에 이 사실을 알았다. 놔둘까요? 바로 탄압일까요? 바로 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결사? 비밀 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좀 기억하면 되고요. 이 사람이 우당 위혜영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거부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당시 재산이 얼마다? 600억 원? 원래는 2조억. 그러니까 국권이 피탈당하자마자 이 6정제들은요 바로 가족회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조선의 국명이 끝났다. 우리 가문의 운명 어찌할 것이냐. 그 필요 없다. 우리 끝까지 보자. 일본 밑에 노예 차느니 차립니다. 독립운동하자. 그래서 전 재산 600원을 환수한 다음에 바로 많은 지도를 건너서 만주 서간도 가는 게 그 유명한 무슨 학교? 신흥 무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관학교 만들자마자 많은 조선 청년들이 입교하게 되고요. 이들의 청년들의 희생 덕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도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본 입장에서 어떨까요? 대단히 짜증나겠죠? 그래서 무슨 결사다? 비밀 결사로 시작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자, 이거 오타입니다. 신민회입니다. 이거 신간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신민한 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민의 특징 뭐더라?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최초로 또 뭘 주장했더라? 공화 정체를 주장했던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왜 공화 정체 주장한지 알겠죠? 그 전에 누가 강제로 퇴했다? 고종의 강제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다 공화정체 주장했던 단체가 신민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 신민회는요 계열은 어디 계열이다? 애국개몽운동 계열이죠. 그래서 무슨 활동도 같이 하더라? 교육과 산업활동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서 뭐합니까? 자, 무슨 학교? 안창호 선생님 무슨 학교? 대성학교. 이승훈이 만든 학교 무슨 학교? 오산학교. 그 다음 산업활동은 뭐더라? 자기회사. 여기다 도자 붙여보겠어요? 도자. 도자기 회사, 산업시설, 경제활동, 태극서가 뭐다? 인쇄와 출판을 담당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되네, 여러분들? 왜 신민회가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무슨 투쟁 방법과? 의병 계열의 무장 투쟁 방법과 애국개몽 계열의 무슨 투쟁 방법? 계몽운동, 실력 양손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지에 많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사건, 무슨 사건으로 끝났다는 거 기억합시다. 무슨 사건? 백오인 사건. 여러분들 이게 신민회가 엄청난 비밀결사입니다. 딱 하나만. 제가 이 사람이 신민회에 가입시키죠. 이 사람이 신민회에 안 사람 다 한 명밖에 없어요. 조직원조차도 비밀 결사라고 보면 돼요. 비밀로 됐어요. 일본이 탄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안명근이 대라지총돌 암살했다는 사건을 진행한 조작해서 한 사람 불러 엄청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불라고 한 사람만. 그리고 또 한 사람 불리죠. 또 엄청난 고문이 가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을 600명을 고문시켜서 몇 명만 105명만 검거한 사건. 이게 바로 뭐다? 백오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악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만. 여러분들 이 고문할 때 이거 하나예요. 앉자마자 보더라 손 묶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손톱과 손색 있죠. 대나무꽃에 찌르는 거예요. 이거 아직 고문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이게 시중. 그 다음부터 악랄한 고문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600명 고문에서 몇 명만 105명만. 그건 다 보더라 날조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로 보더라 날려버렸다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신민회 줄치고 마무리 칩시다. 자, 사회, 애국개몽도 있죠. 무슨 진화론 하나 줄치고 시작해요. 사회 진화론 하나 줄치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 단체 있죠. 보안의 헌정류의 대한장애 살짝 치만 줄쳐요. 얘네들은 정답 아니면 오답지로 나온다? 오답지로 나온다? 그 정도. 자, 오른쪽에 무슨 단체 있습니까? 신민회. 별빛 치고 들어갑시다. 자, 무슨 단체였다는 거? 비밀단체. 그 다음 무슨 정체다? 공화정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투쟁?
무장 줄치고요. 무슨 문학교? 신흥 무관학교. 그 다음에 실력 양성에서는 학교 하나만. 무슨 학교? 쉬운 거 대성학교. 낯익지요. 자, 그 다음에 산업 들어가자. 무슨 회사? 자기 회사. 이 정도만.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무슨 사건으로 끝났더라? 배고인 사건으로 끝났다.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175번. 미출친 이단체의 활동을 올바른 거. 이 단체는 안창호, 양기탁 중심에서 조직한 비밀결사, 국권회복 공화정치했다. 대치럼들 무슨 단체더라?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랑 관련된 거. 그렇죠? 5번 이렇게 나오면 되죠. 176번 창작 뮤지컬 신흥강습소 되겠죠? 안창호, 양기탁 1907년의 비밀결사 마무리된 여러분들 신민회가 됐죠? 신민회랑 관련된 거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77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올바른 거. 오산학교, 안창호, 신흥강습소, 태극서관 무슨 단체? 신민회. 무슨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배고인 사건. 그 1번 헌의육주 무슨 협회? 독립협회. 자, 여기서 복수까지 했으면 됐고요. 그럼 178번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한번 들어갑시다. 거기 무슨 철도가 될까요? 한성과 인천을 연결해요. 경인선이죠. 청에 의해서 부설된 거 아니죠? 철도는 다 누가 끌었다? 일본이. 영국인 배달 관련 없고 러일 전쟁으로 계기된 건 두 개입니다. 거기 보이는 거 경부선과 무슨 선? 경의선이 되겠습니다. 당백전은 뭐랑 관련있다? 경복궁 중국과 관련있죠? 우리 아까씩 말했었죠. 경의선 우리나라 뭐더라? 최초의 철도더라. 정답 몇 번? 5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그 64페이지 주권피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권피탈. 여러분들 이 주권피탈 과정에서 조약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한일 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 뭐더라? 그 한일 신협약, 그 다음에 기후협정, 뭐 경찰권 박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조약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자. 을사조약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정답 말해줬습니다. 답 나는 거 무슨 조약이더라? 을사조약. 그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자,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일본은 우리나라 먹기 위해서 누구랑 전쟁 벌였었죠? 어떤 나라랑 전쟁 벌였더라? 청나라랑 전쟁 벌였죠. 청일제.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었죠? 어떤 나라? 러시아.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점령해서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러시아랑 한번 대결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을 일으키더라. 되겠죠? 자, 러일 전쟁에 여러분들 솔직히 일본이 밀렸는데 누가 도와줬더라? 그 러시아를 되게 싫어했던 나라 있었죠? 영국. 그 다음 또 뭐더라? 미국이 뭐더라? 지원해주면서 누가 이겼더라? 일본이 승리하게 된 전쟁이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우선 러일 전쟁 중에는요, 두 가지 조약을 맺거든요. 한일 의정서를 맺습니다. 그 러일 전쟁의 주요 무대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반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뭐다? 군사적 요충지를 뭔다?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게 무슨 전서? 한일 의정서가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다음 우리나라에 이제 간섭하기서 고문을 파견했던 게 뭐더라? 1차 한일협약.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뭐더라? 고문. 재정고문과 외교고문. 누구? 메가다와 스티븐스. 한마디로 우리나라 뭔다?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재정과 외교 분야에서. 됐나 여러분들? 그냥 이건 들어만 보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전쟁이 끝나더라? 러일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일본의 승리로 끝났죠. 이러면서 본격적 주권피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일본이 이제 러시아를 꺾어버리고 이제 한반도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로 먹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청나라 이겼다고 좋다고 라오뚱만도 먹었다. 무슨 간섭 당했다? 삼국 간섭 당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한테 허락을 먼저 받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으면 될까요? 미국과 영국한테. 그게 이런 거예요. 몇 차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 그 다음 뭐더라? 가스라, 테프트미라. 그 다음 러시아한테 뭐더라? 확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이제 여러 열강한테 허락만 받으니까 이제 뭐더라? 본격적 주권비탈. 그래서 매직이 몇 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이게 1900 몇 년? 5년이 되겠고요. 요게 구유명한 무슨 조약이더라?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무슨 연애 맺었기 때문에? 을사연애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제로 맺은 조약은 어떻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강제 늑자 써서 늑약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알면 됐고요. 내용 들어갑시다. 왜 굴욕적인 조약인지. 무슨 건 박탈? 이 을사조약 완용이 다 들어봤죠? 을사오적. 여러분들 을사오적 나오죠? 무슨 조약인지 알읍시다. 을사조약. 그다음 무슨 의병 고릅니까? 을사의병 이런 것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거 내용 들어갑시다. 무슨 건 박탈? 외교권. 그 다음 무슨 부? 통감부. 자, 봐봐요. 우선 통감부가 뭔지 알겠죠? 우리나라 행정부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보다 재정과 외교 분야만 간섭했었죠. 그 밖에 국방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모든 분야마다 통틀어서 감독하겠다. 무슨 부? 통감부. 됐죠? 명백히 무슨 간섭?
우리나라 행정권을 박탈한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슨 건? 외교권 박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 외교권 행사한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맞죠? 그걸 박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교권, 여러분한테 외교권은 뭐가 될까요? 사회적으로 맺는 뭡니까? 조약들. 그게 외교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뭐 부동산 계약서라던가 누구랑 계약 맺는 거, 그게 다 외교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명의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요? 제가 여러분 명의를 갖고 있으면 뭐 먼저 할까요? 사천패 달려가서, 알겠죠? 네, 돈 베르스가 친치 보기 가서 써버리고. 무섭잖아요, 진짜. 외교권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나라의 뭐다? 주권 중에 주권이보다 외교권이라고 봅니다. 이걸 박탈당이 언제다? 을사조약대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이건 상식으로 을사조약이 왜 굴욕적인 조약인지. 무슨 권 박탈? 외교권 박탈과 뭐가 있더라? 통감부 설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주권, 본격적 주권 비탈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저항도 할까요? 저항도 하죠. 그래서 무슨 특사? 해그 특사. 들어봤죠? 고종이 뭔가? 이준, 이종, 이상설. 우리나라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종 입장에서.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헤이그란 곳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3명의 특사를 파견했는 게 무슨 특사? 헤이그 특사 파견이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 장지연에 뭐가 있더라? 신라 방송 대국이라고 있습니다. 황성신문에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렸던 신문. 알겠죠? 되게 강렬한 논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대신들보다 나라 팔아먹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을사조약 맺었을 때 사람들 알았을까요? 우리 국민들 모르지요. 황성신문에서 바로 보더라. 이 첩보를 입수하고요. 새벽 4시에 장지연 깨우고 새벽 2시에 알겠죠? 일어나자마자 1필로 2주마다 2시간 만에 초고 작성하고 신문사에 알린 다음에 새벽 4시에 시가지에 뿌렸기 때문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뭐라? 황성신문의 신라 방송 대국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평화적 투쟁이 되고요. 순국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다 잘려있지? 자,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활동은 뭐였더라? 지금까지 다 평화적 투쟁이죠. 무슨 특사? 헤이그 특사라던가 신문사에서 나온다던가 순국한다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폭력 투쟁은 바로 뭘로 이어집니까? 의병. 우리가 배웠던 의병 하나만 말해봐요. 무슨 의병 배웠다? 을사의병. 같이 연결시켜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떼거지로 일어나면 뭐더라? 의병. 독고다이로 일어나면 뭐더라? 의거활동.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이 의거활동은요. 누가 유명하더라? 그 나철. 이름부터가 강인하죠? 나철. 그 다음 오기로 똘쭉 뭉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기요. 뭐다?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었습니다. 되겠죠? 한 번만 들어봐요, 편하게. 그 다음에 전명훈과 장인환이 있거든요. 누가 있더라? 전명훈과 장인환. 이 사람들아 저기 멀리 가서 활약했습니다. 어떤 놈? 스티븐스 암살했던 분들아 전명훈과 장인환. 저 미국 놈이 가서 그랬어요. 조선보다 아주 그지 같은 나라다. 일본이 지배한 게 훨씬 낫다. 이딴 걸 라디오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명훈과 장인환이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알아들은 거예요. 저 새끼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골로 보냈던 게 전명훈과 장인환. 되겠죠? 그 다음 을사오적 중에서 그 대표자가 누가 있죠? 완용이 들어봤죠? 그 완용이 주겠다고 단독으로 나선 사람이 이재명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들어봤죠? 누구? 안중근. 되겠죠? 이또름이 사살했던 게 뭐라? 안중근사. 여기입니다. 을사조약 뭐더라? 후에 일어났던 의거활동.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고요. 시험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철과 오기가 을사오적 암살단 만났다. 을사의병 나왔다. 헤이그 특사. 무슨 조약과 관련있다? 을사조약. 시험지 결국 이 정도. 알겠죠? 하나하나 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 투쟁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죠? 줄 치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자, 봐봐요. 러일 전쟁 주계 매직이 2개가 있더라. 그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뭐가 있었더라? 한일 의정서와 1차 혈면. 제목만 살짝 줄 치고 넘어갑시다. 의정서하고 뭐가 있다고요?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에 허락받고 이제 오른쪽 들어가서 거거 줄 쳐요. 몇 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무슨 늑약? 을사늑약. 뭐가 설치된다고 썼죠? 통감. 무슨 권이 박탈다? 외교권 박탈. 근데 오른쪽에 가면 제가 말한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을사조약 무슨 조약이다? 반대투쟁. 그걸 따로따로 애우려고 하지 말고요. 묶어서. 이건 다 무슨 조약과 관련된 거다? 을사조약과 관련된 반대투쟁이구나. 그렇게 묶어서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됐죠, 여러분들? 암기할 건 이겁니다. 을사조약 관련된 무슨 권 박탈? 외교권과 통감부. 그건 좀 암기해 두시고요. 요것도 나보다 을사조약 무슨 투쟁이구나? 반대투쟁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이거 까먹어도 돼요. 이 이후에 이제 뭐더라? 한일신협약. 이때 뭐더라? 차관정치. 차관정치가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행정부 장관은 누가 찾다? 일본인들이죠. 실제 행정부 누가 담당해요? 차관급이죠. 완전히 행정권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마저 해산시키더라? 글씨 안 보여? 무슨 해산? 군대 해산. 그래서 나왔던 게 무슨 병?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일시명 맺기 전에 누구 먼저 퇴위시키고요? 고종. 고종은 뭐 아까 치면 우리가 고종이 뭐 특사 파견한다고 했죠? 해그 특사. 근데 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거예요. 너 을사유 때 외교권 빼앗겼는데 왜 멋대로 외교권 행사했냐? 그리고 강제로 퇴위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였다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시매역 때 이제부터 차관한 정치와 군대 예산마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법권 박탈한 게 무슨 각서? 기후각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하니까 경찰권도 박탈하고, 그 다음에 1910년 8월 20일 날 우리 국가의 지요. 무슨 수재? 경술국제. 드디어 일제에서 강제로 병합당한 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문제는 좀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 페이지 49페이지 같이 갈게요. 187번 들어갑시다. 187번. 다음 사항이 전개된 시기. 187번 문제 맞나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49페이지고요. 거기 무슨 특사가 딱 나와있죠? 헤이그 특사가 나와있죠? 이건 무슨 조약에 대한 반대 투쟁이었다? 을사늑에 대한 반대 투쟁.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188번. 돌아오지 못한 황제의 특사. 이 사람, 이 문제에서 뭘 문다? 이 조약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맞죠? 헤이그 특사는 무슨 조약에 반대해서 나간 거죠? 을사조약. 그래서 문제는 뭐다? 을사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을사조약과 관련된 거. 무수권 박탈 배웠어요? 외교권 박탈. 저는 몇 번? 4번. 189번 들어갑시다. 189번. 신야 방성되고 을사오적 암살단. 최익현과 돌석. 무슨 의병? 을사의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간달까요? 또 하나. 을사조약에 반대 투쟁했던 거. 헤이그 특사. 정답 몇 번? 1번. 이건 고급 정도의 난이도. 됐나요, 여러분들? 190번 들어갑시다. 다음 사항이 끼친 영향. 거기 이위종 보이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나다가 밀사대에 합류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다? 헤이그 나와있잖아. 헤이그.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시사명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시사명제. 그래서 이 영향. 우리 헤이그 특사 파겠다. 누가 강제로 퇴당했다? 고종의 강제퇴위. 정답 몇 번? 3번. 고개 들어가면 되고요. 191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안중근. 되겠죠? 이 안중근 의사랑 관련된 거. 이토 히로부미. 1909년에 이토루미 천하했더라. 그 다음 거기에 오른쪽 책 하나만 줄쳐봐요. 동양평화론. 일본 놈들은 이 사람을 뭐더라? 폭도다. 알겠죠? 테러리스트다. 네, 이 사람이 원했던 것보다 평화를 원했던 겁니다. 알겠죠?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이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연합해서 뭐더라? 서양세력 물리쳐야 된다. 그런 요지의 책이 뭐더라? 동양평화론. 이것도 그냥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권피탈까지 했으면 됐고요. 자, 페이지 우리 다시 내용교재 봅시다. 내용교재 65페이지. 자, 내용교재 65페이지. 거기서 간도 있죠? 간도 줄쳐봐요. 백두산 무슨 비? 정계비. 그 아까 치면 내가 말했었죠. 누구 때? 숙종 때. 그러니까 이 간도 지역 여기인데 여기 진짜 조선 후기 때 똑같아요. 조선 살기 힘들다. 헬조선 하면서 조선 사람이 여기 살게 됩니다. 점차 우리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차 우리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자기네 고향인데 그래서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국경세 확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이 살면 우리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치면 세종대왕이 어디 있어요? 무슨 정책 있어요? 3인 정책 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문제로 해서 누구 때? 숙종 때 조선 사신과 청나라 사신이 어디 가서 백두산 가서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었던 겁니다. 청나라와 조선 영토는 서쪽은 무슨 강?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동쪽은 무슨 강을 기준으로 한다? 토문강이었어요. 두만강이 아니라 무슨 강? 토문강.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땅? 우리나라 땅 된 겁니다. 되겠죠? 이게 무슨 다 백두산 정계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청나라가 이제 어때? 19세기 오니까 우리나라가 어때? 국력이 약해지니까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문이 아니라 두만강에 오기로 잘못 적었다. 오타라고만 우기는 거예요. 되겠죠, 여러분들? 이걸 먹겠다는 얘기죠. 이게 간도 분쟁이거든요. 이걸 누가 해결해준다? 일본 놈들이 대신 가서 해결해줘요. 이건 뭐다? 두만강이나 이러고. 한번보다 땅 줘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협약? 간도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간도 협약이 몇 년에 맺었다? 1909년에. 중요한 게 뭔지 알겠죠? 무슨 조약 이후에요? 을사조약 이후죠. 을사조약이 이만큼 중요한 거라고요. 남의 땅 우리나라 땅을 뭐라 그냥 멋대로 주지 않습니까? 외교권 박탈당하기 때문에. 됐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는 문제는 그냥 그겁니다. 간도랑 관련해서 무슨 정계비가 있고 백두산 정계비, 그다음 무슨 협약이 있었다? 간도 협약이 있었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요. 독도 있죠. 독도는 아까 말했던 거 숙종 때 누가 활약했다? 안용복, 대한국 칙령 몇 호가 했더라? 41호. 언제 때 빼앗겼다? 러일 전쟁 때.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그 정도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어디 갑시다. 66페이지. 그 경제 피탈 나오거든요. 그 경제 피탈에서 딱 하나만. 이면 교환 체제 건너뛰고 상권 침투 있죠. 거기 상권 침투 줄 쳐봐요. 그 다음 내지 무역 있죠. 내지 무역 줄 쳐봐요. 그 무슨 군란 다음에 그랬어요? 다시 말할게요. 나 혼자 홍보냈네. 66페이지에. 상권 침투 나와있죠? 무슨 침투? 내지 무역이라 나와있죠? 내지가 없나 육지를 말해요. 그죠? 조청, 상민, 훌무역자죠. 그냥 무슨 군란 때문이다? 이모 군란 때문에. 그 다음에 봐봐요. 1890년대. 멸관들의 무슨 권 침투? 이권 침투 기나죠? 무슨 파천 때문에? 아가 파천 때문에 이런 거 뺐겠다. 그 정도만. 잘 안 나와요. 여기서 내가 찍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찍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둘 거. 1900년대 있죠? 우리 황무지개혁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요? 맞죠? 황무지개혁권 배웠잖아, 이거. 뭐 어떤 단체가 반대했더라? 보안에 거기 적혀있잖아. 대응한계 보안에.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이 알아둘 거. 무슨 정리사업? 화폐 정리사업 하나 줄쳐놓으면 돼요. 무슨 정리사업? 화폐 정리사업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화폐 정리사업 되겠죠? 화폐 정리사업. 이 화폐 정리사업은 이게 뭐냐면은 일본 그 아까쯤에 1차 한일협회 때 어떤 메가다라 놈이 했던 겁니다.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화폐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화폐 다 어떻게 돼요? 교환하러 가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다 휴지 쪼가리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 1000만원 가져갔다. 그쵸? 1000만원 가져오면 최소한 보다 900만원, 800만원씩 값어치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게 화폐 정리사업. 우리나라 그냥 한순간에 다 거지 만들어 버리는 게 화폐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화폐도 가불종 나눠왔고요. 상태가 좋은 거 돌려주겠다. 안 좋은 거 좀 하얀 건 좀 깎아주겠다. 그 다음에 병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쓰레기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화폐를 다 날려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재정도 어떨까요? 한순간에 빵꾸 나겠죠. 너네 왜 돈 없냐? 그리고 우리한테 돈을 계속 빌려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재정은 누구한테 애속당합니까? 일본한테. 그게 화폐 정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많아지니까 우리 뭐하자? 시민들이 뭐하자? 직접 모금해서 뭐하자? 국가 채무를 갚자. 그래서 일어나는 게 무슨 운동이더라? 국채보상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일제강점기 때문에 1907년이다. 1907년 우리 아직 일제강점기 안 배웠습니다. 그때 일어났다는 것만 좀 유의 잘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무슨 정리사업과 관련있다는 것만 화폐 정리사업과 관련있다는 것만 기억 잘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민족에서 우리나라만 민족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민족도 이거 흉내다가 일주일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되겠죠? 신기하죠, 우리나라 민족. 네, 우리나라 역사의 특징이에요. 네, 있는 새끼들이 나라 팔아먹으면 없는 사람들이 나라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화폐 정리사업과 그 다음에 어떤 거 우리 국채보상운동 대구 서상돈까지도 알아둡시다. 대구 지역에 누가 주도했다? 서상돈이 주도했던 게 요 국채보상운동. 자, 그 다음에 근대사의 문물이라고 나와있죠? 거기서 여러분들 갑신연면 밑에 기기창, 반무국, 전화국, 우정국, 광인사 있죠? 그거 제가 굵은 글씨 다 해놨죠? 특징이 뭐예요? 국국국 끝나죠? 그 이거 다 뭐다? 개화전제 초창기 때 만들어진 거. 그 말만 들어보세요. 기기창, 무기, 방문국, 넓은 벽자, 그런 문자, 신문, 전황국, 거꾸로 하면 환전, 동전 발행했던 곳, 우정국, 우편, 그 다음에 광인사, 인쇄. 따로 안 해도 될 겁니다. 되겠죠? 이런 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전기, 전신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 하나만. 전화 있죠? 전화 줄치고, 전차 줄치고. 전차 중에서 어떤 것까지만 기억하면 될까요? 무슨 선? 경인선, 그 정도만. 그리고 위로 가면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 석조전 있죠? 이거는 동양 건축물, 서양식 건축물, 서양식 건축물. 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겁니다. 그 명동성당 지금도 있잖아요. 그 독립문 우리가 아침에 사진 봤었죠? 그 다음에 덕수궁에 가면 저기 르네상스 양식을 계승한, 알겠죠? 석조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다 서양식 건축물 그 정도만. 그 다음 밑에 광해연 하나만. 광해연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도 있지 않았어요? 광해연? 아니나? 하여튼 광해연.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뭐더라? 근대식 병원. 광해연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역사 내용 진짜 많죠? 그치, 같죠? 여러분 다행이에요. 공부한 사람도 이거 연도까지 다 외워야 돼요. 연도하고 내용하고 누가 설립했는지 언제 폐지됐는지 한 장 넘길 때 1시간 걸려요. 이거 아주 그지같죠. 자, 우리 신문 들어갑시다. 자, 신문은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슨 순부 하나 줄칩시다. 한성순부. 한성순부 줄쳐요. 무슨 순부? 한성순부. 자, 페이지 몇 페이지? 68페이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한성순부 뭐더라? 우리나라 뭐다? 최초의 신문. 그거 하나 기억해요. 한성순부. 뭐라고요?
한성순부 최초의 신문, 그 순자가 열흘 순자, 그래서 10일마다 발행했던 게 한성순부, 순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화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유학자들을 읽으라고 했대요. 한문으로 됐던 게 한성순보 되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하나신문 우리가 배웠습니다. 독립협회가 발간했던 거 뭐 있더라? 독립신문 되겠죠? 우리 독립신문 특징이 뭐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순 모르더라? 한글. 이건 누가 대상했다? 민중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재필이가 미국 갔다 왔거든요. 무슨 판도 발행했다? 영분판도 발행했던 게 독립신문. 하나는 최초의 나라가 발행한 관보, 하나는 무슨 신문이다? 최초의 무슨 신문? 민간신문.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개 줄쳐놨으면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8년 이후에 신문이 나오거든요. 황성신문이 나오는데 요게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황성이고 요거 뭐다? 한성입니다. 한타 힌트 줄게요. 이 황자 무슨 황자? 황제 황자예요. 이거 다 98년 이후에, 97년 이후에 나보다 황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것보다 한성이죠. 이건 황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했던 것보다 신약 방성대국 되겠죠? 따로 살짝 줄쳐놓으면 되고요. 제국신문 아녀자들 위한 신문인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별표 치고 하나예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있는 거 무슨 신보? 대한매일신보. 이거 하나만 줄치면 돼요. 대한매일신보가 무조건 유력하더라. 알겠죠? 이건 누가 발행했다? 영국인 베델이 발견했던 신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영국인 누구였다고요? 베델. 되게 얼굴도 잘생겼죠? 맞죠? 요게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영국인 베델이 창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항일 논조를 싫더라도 일본에 탄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신문사 앞에는요, 일본인들은 출입 불가한다. 이걸 내걸었고, 요게 양기타, 신채호, 박은식, 우리나라 위대한 스승을 갖다 놓고요. 강렬하게 일본을 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탄압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무슨 신문이다?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사장이 누구니까? 영국인 베델이니까. 되겠죠? 하지만 일본 애들은 이제 신문지법을 개정하면서 결국 탄압에 들어가게 됐던 게 요 신문. 자, 그래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영국인 베델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만세보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근대 교육 있죠? 근대 교육 봅시다. 근대 교육. 근대 교육에서는 여러분들 동문학과 유경공원 있죠? 건너뛰시고 하나 줄시오. 우리가 배웠던 거. 형광펜으로 어떤 거? 교육, 입국, 조서, 그거 하나만.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그리고 봐봐요. 이때부터 뭐 한다? 학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한성소학교, 한성중학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원산학사 하나 주시면 돼요. 무슨 학사? 원산학사.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뭐더라? 근대식 사립학교. 되겠죠? 1883년에 원산지역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원산지역이 하나의 뭐였다? 계양지였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강화도 지역 때 부산, 원산, 그 하나의 계양지. 거기서 이제 뭐더라? 사립학교. 알겠죠? 최초의 근대적. 왜 근대적이라고 말하냐면요. 가르치는 과목이 뭐였을까요? 수학, 영어, 자연과학 이런 걸 가르치면 근대식 무슨 학교? 사립학교. 무술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습니다. 왜? 외놈들 때려잡으라고. 자, 그게 원산학사. 의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다 됐나요, 여러분들? 학교 딱 2개 찍어줬어요. 교육, 입국, 주소, 무슨 학사? 원산학사 딱 찍어줬습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학운동 들어갑시다. 국학운동은요, 신채원 나중에 배울 겁니다. 국어에서 하나만 줄지요. 국문연구소 누가 활약했다? 주시경 선생님이 활약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진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개신교가 뭔지 알지요? 기독교지요. 기독교는 대부분 뭐합니까? 우술과 학교. 맞잖아요. 대부분 개신교가 무슨 성경학교 있단 거래? 큰일 날 뻔했다. 지옥 갈 뻔했다. 자, 학교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병원도 많이 만든다고 알겠죠? 천주교는 여러분 보면은 카톨릭에서 뭐합니까? 고아원과 양로원 이런 거 많이 하지요. 그쪽 계통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천도교 줄지요. 이게 동학 이름 바뀐 거예요. 뭐가? 동학이 바뀐 게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그 이용구란 새끼가 손병인 선생님이 잠깐 출탁한 사이에 완전 친일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천도교를, 동학을요. 이미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뭐더라?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우선 동학과 관련 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만세 하나만 줄쳐놔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마무리 질 거예요. 되겠죠? 그냥 천도교는 만세, 만세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천도교가 발행했던 신문이 만세보거든요. 3.1 만세운동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3명 정도가 다 뭔가 천도교 출신. 60만세운동 천도교가 주도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만세 나왔다. 누구더라? 천도교.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대종교 별표. 종교에서 무조건 정답되는 건 대종교. 되겠죠? 이름만 들어도 뭐더라? 강인하다. 누구더라? 나철, 아이언맨.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게 뭐더라? 대종교. 신앙이 뭐더라? 바로 무슨 할배?
당군, 활배. 우리나라 진정한 민족종교죠. 이게 왜 시험문제 많이 나냐면요.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군사단체가 북로, 군정서군, 그 전엔 중광단이었거든요. 90%가 뭐더라? 대종교 신자. 네, 진정한 민족종교. 그래서 시험문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대종교. 누가 만들었다? 나철, 중광단, 북로, 군정서. 불교는 한용운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다음 유교에는 박은식, 원불교 이런 게 있었다. 되나 여러분들? 그 다음 오른쪽 있죠? 오른쪽은 이것만. 신소설, 신체지, 연극, 창가가 있죠? 거기다 적어요. 1900년대. 내가 말해주신 거야.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거 되면 1900년대. 1900년에 나왔던 신소설, 신체지, 그 다음에 연극이 나왔구나. 그 정도만. 됐죠, 여러분들? 이인직의 혈원루, 이해조의 자유해조, 신체지은 해에서 소년에게, 이게 다 뭐라? 개화기 때 들어왔던 거. 일제강점기 아니란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각사. 이게 뭐더라? 서양식 연극을 공연했던 곳. 창가는 뭐더라? 서양식 악보에다가 이제 가사만 갖다 붙인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대사까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봐봐요. 문제 어떻게 나올지 빨리 말해줄게요. 페이지 47페이지. 좀 빨리 말할게요. 179번 미추진 사업이더라. 자, 첫 번째 대한천일은행, 천일은행 줄치고요. 자, 그다음에 구화폐를 일본 제일은행 끝났죠, 여러분들. 구화폐를 뭔다? 일본 화폐로 받고 있다. 무슨 정리사업? 화폐 정리사업. 자, 화폐 정리사업 하는 거 보안에 개뿔 관련없고 금난정권 폐지. 이건 정조가 했던 거. 평양 아닙니다. 대구에서 했더라. 누가 했더라? 일본 제정업 누가 했더라? 메가다가 했더라. 정답 몇 번? 4번. 고급 난이도. 됐죠? 180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백동화 교환으로 4인피해 급증. 이 사업에 시행했더라. 서울, 평양, 인천 등에서 교환소,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 화폐 정리사업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거랑 관련된 거, 요 정도 다 맞춰봅시다. 전민변정도가 누구더라? 공민아, 영정법 누구더라? 영조. 아, 영조 아니라 인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인조란 거 몰라도 됩니다. 조선 후기 때 바뀌었던 거.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3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은 당백전. 되겠죠? 5번은 무슨 법? 대동법과 관련있더라. 181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거잖아요.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자, 1300원에 뭘 박았자? 국채, 갑자. 되겠죠? 이 정도 답은 꼭 골라봅시다. 아, 이거 문제 어렵다. 이거 문제 어렵습니다. 제가 할게요. 조선책략, 개뿔 관련 없고, 2번 고르면 절대 안 되고, 서경천도 말도 안 되죠? 3번. 청을 정벌하자. 이거 말도 안 되지. 북벌론이니까. 4번과 5번에서 몇 번으로 가면 될까요? 5번 아니면 4번. 잘 찍어봐요. 개인기로 돌파해봐요. 4번. 되겠죠?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대한매일신부 있잖아요. 몇 년대 배웠어요? 1900년에 나왔었죠. 시기가 맞물려가죠. 당연히 대한매일신부도보다 지원해줬더라.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영국의 나까지 베델.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죠? 영국 베델. 아, 그치요? 네. 숨어 있었어. 자, 182번 들어갑시다. 자, 182번. 가에 들어갈 정답. 이게 여러분들 문제예요. 여러분이 풀문장 이렇게 나온다고요. 딱 유형도 맞아. 이게 사지선단위로 바뀌면 딱 뭐더라? 초급 문제라고, 이게. 182번 이거. 충분히 고를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5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83번은 그냥 지워요. 알겠죠? 문제 오류입니다, 그거. 이거 수능 문제인데, 오답, 정답 2개 나온 문제였어요. 웃긴 문제였죠? 넘어가시고, 184번. 봐봐요. 기기창, 서양 무기, 광해현, 근대식 병원. 여러분들, 딴 거 모르지만 우정국은 확실하게 알고 있죠? 우편사무죠. 정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제가 찍어주고만 하도 알아서 맞히게 나온다고요. 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됐죠? 그 다음 185번. 이 비석은 대한국 칙령 몇 호더라? 41호. 끝났죠, 여러분들? 뭐랑 관련이더라? 독도와 관련인 거죠? 우리 독도와 관련해서 누가 활약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안용복.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186번. 동해를 지키는 섬. 뭐의 역사? 독도. 되겠죠? 지증왕 때 우상국 복속. 그 다음에 오른쪽에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가져갔더라. 독도와 관련된 거 똑같게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죠?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근대사 마무리 됐고요. 우리 목요일날 다시 보잖아요. 맞나? 아, 맞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여기 앞에 거 좀 복습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말했듯이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오늘 했던 거 조금만 더 봐두시고 그냥 초급하고 중급 풀어가지고 좀 계속 5회 정도만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날 마지막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이 있다고 했었죠? 제가 금요일날 저녁 5시 이후, 그냥 정확히는 6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6시 이후부터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때 개별적으로 난 여기 잘 이해 안 간다. 뭐 우병우동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주고 개별적으로 해줄 테니까 복습 좀 잘해 주시고 모르는 걸 잘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